다음 RC 패턴입니다. 우리가 EC, 익스플리시트 컨트래스트 할 때 than에 대해서 했었죠? 비교는 대조다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항상 비교는 앞을 강조하는 거고요. 비교는 대조입니다. 지금 설명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럼 자체적으로 단어 자체가 비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동사 또는 표현이 된 비교의 의미를 가지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out 다음에 동사를 쓰는 거야. 그럼 얘가 비교죠. 비교. 그래서 지금 아웃넘버드가 있는데 요건 아웃넘버 설명할 때 하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웃샤인이라고 써봐. 그리고 별표하세요. 뭐 아웃넘버 이렇게 아웃은 자체 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뭐뭐 하다라는 뜻이야. 뭐뭐 보다 뭐뭐 하다. 아웃 두 하면 뭐예요? 보다 잘하다죠. 그치?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자, A가 이클립스라고 써봤어요. 이클립스. B 이클립스가 뭡니까? 식이죠. 일식, 월식 할 때. 그러면 일식, 월식이 뭐야? 달이 해를 가리고, 지구가 해를 가리고, 뭐 이러는 거잖아. 가리는 게 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안 보이게 하는 게 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A가 B를 가려버리는 거야. 자, 신부들이 결혼식 날 제일 싫어하는 게 하객이 뭐야? 신부가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 가장 이쁘게 꾸미고. 근데 하객 중에서 제일 싫은 하객이 뭡니까? 전남친? 전남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누가 안 왔으면 좋겠어? 아, 지보다 이쁜 애 오면 좆대잖아요. 전지현 뭐 이런 애들 오면, 김태희 이런 애들 오면 어때요? 결혼식 날. 좆대는 거죠. 다 그 사람 보지 신부를 보진 않겠죠. 그쵸? 그러니까 A가 B를 가려버리는 거야. 그래서 A가 B를 가려버려서 무색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B를 가리다. 그래서 무색하게 하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같은 말이 outshine이야. 같은 말이 outshadow야. 드워프가 뭡니까? 난장이죠. 난장이. A가 B를 난장이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다시 말하면 A가 B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어디에다 집어넣을까? In the shadow. 그림자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여기 A라고 쓸게. A가 그림자를 들이우고 드워프, 작게 만들어 버리는 느낌이죠. 그쵸? 그래서 A가 B를 무색하게 하다 반드시 알아두세요. 그래서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뭐 아웃도, 뭐 이런 것들, 아웃도 보다 잘하다죠. 그치? 우리가 이 비교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비교 대상 일치거든요. 그 비교 대상 일치는 뭐 as든 뭐 than이든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게 A is similar 유사하다죠. to be A는 is typical different 다르다죠. 그쵸? 자, like 또는 unlike A, B 다음에 동사 나오겠죠. 얘네들은 보자마자 A와 B 비교 대상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뭐 엑셀도 마찬가지잖아. 능가하는 거잖아. 그쵸? A가 엑셀 능가하는 거죠. B를 능가하는 거잖아. 그럼 A와 B는 비교 대상이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비교급 하면 항상 비교 대상 일치가 중요하다라는 것 생각하고요. 다음에 이클립스, 아웃사인, 아웃섀도우, 드워프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지금 설명할 게 46번에서 굉장히 많은데요. 아웃 넘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아웃 넘버. 이건 내용일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보다 수가 많다죠. 그럼 A가 많은 거야? B가 많은 거야? A가 많은 거죠. 그런데 수동태로 바뀝니다. 자, 뭐가 많은 거예요? A가 많은 거야. A가 많은 겁니다. 우리가 수동태를 읽는 방법이 한국 사람들은 수동태로 잘 얘기를 안 하죠. 주로 능동태로 얘기합니다. 능동으로. 근데 영어는 이제 제일 중요한 말을 앞에다가 박아놓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동태 지문을 많이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수동태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이게 수동태죠. 그쵸? 그러니까 되어진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뇌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혼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읽은 건 어떨까요? 수동태라면 주어를 또는 주어를 뭐뭐 하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말이 안 돼. 그러면 주어에 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주어에 또는 주어에게. 자, A is affected라고 쓸게요. 어떻게 A는 영향을 받았다 이러지 말고 A에게 영향을 주었다. A를 영향을 주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A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야. 능동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보다 수가 많다죠. B, 보다 수가 많다. A가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안 헷갈리겠죠? A is followed by B. 어떻게 읽을 거야? A를 뒤따르다. B가. 그럼 뭐가 먼저인지 금방 알 수 있겠죠? 이해가죠? 자, 지금 46번에서 설명할 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빨간 색깔 들어가 볼게요. outnumbered. 뭐가 수가 많은 거야? 이런 아이들의 수가 congenital, 선천적인이죠. 보통 병이 선천적일 때 congenital을 쓴다 그랬어. 선천적인 마이오피아, 근시죠. 우리가 마이오픽 이렇게 쓰면 이게 편협한이잖아. 근시안적인. 멀리 있는 걸 못 보니까 편협한이란 뜻이고 이건 단어 정리는 앞부분에서 했어요. 그쵸? narrow minded 하나만 써줄게. parochial 뭐 이런 것들 다 생각나야 돼. 자, 그러니까 병적으로 보통 이제 선천적일 때 이제 컨제니트를 주로 쓰고요. 선천적인 그러면 근시안이라는 형용사는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놓치면 안 된다 그랬죠. 이 근시안의 가치 판단을 선천적이라고 하고 있어. 이런 아이들은 점점 얘네들 보다 수가 많은 거야. 뭐가 보다 수가 많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이 이하의 아이들이 그러면 수적으로 많고 능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이 이하가.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면 1번보다는 2번의 수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랑 반대말 화살표 하세요. congenitally 반대말은 뭐냐? 선천이 많다는 얘기야? 후천이 많다는 얘기야? 후천이 많다는 얘기죠. 후천적인 acquired. 우리가 AIDS라, AIDS 많이 들어봤죠?
이때 A가 뭐야? acquired잖아. 그쵸? immune, deficiency, 신드롬. 후천성 면역 결핍 증이잖아. acquired, 얻어졌답니다. 자, 여기다가 후천적인이라고 쓰고요. 다음에 learned 하나만 쓸게요. learned. 학습됐다는 얘기는 뭐야? 후천이죠. 그쵸? 황, 자,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풀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자, statistics 별표하세요. statistics. 지금 필기 자리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갈게. 우리가 학문명, 학과명 또는 병명 이러한 것들은 S가 붙어 있다 하더라도 단수 취급하죠. 뭐 이거는 뭐 중학생도 다 아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스태티스틱스 무슨 뜻입니까? 통계학이죠. 통계학이면 무슨 취급해야 돼?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독해하다 보면은 통계학 얘기를 할 경우도 있지만, 그쵸? 지금 지문을 봐보세요. 얘가 통계학이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통계 자료죠. 그래서 통계학 자료, 수치,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치? 통계학 얘기하는 것보다는 통계 자료나 통계 수치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 수치, 통계 자료, 전문가의 말, 이런 것들을 왜 쓰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무엇에 대한? 주제에 대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보면 저자가 누군지 알고 그 말을 믿겠어요. 그치? 이 글을 쓴 사람 압니까? 모르잖아. 근데 어떻게 믿어, 이 사람을? 그냥 영어로 써 있다고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글을 쓴 사람은 자기 생각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장치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 중에서 뭐 이제 통계 자료, 통계 수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서포팅 장치로 주로 쓰이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항목명이 아니니까 복수 취급해야 돼요. 또 잘 나오는 게 뭡니까? 폴리틱스죠. 뭐 정치학이면 단수 취급인데 우리가 독해할 때 정치학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뭐 정치학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 나올 일이 없다고. 그럼 대부분은 뭐예요?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정치적 의도 또는 정견이라고 하죠. 정치적 견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쓰면 복수 취급이죠. 지금 문법 얘기하는 걸 아니에요. 스태티스틱스가 통계 자료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 폴리틱스가 정치적 의도, 정치적 견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인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야. 알았죠? 얘는 뭐예요? ethics. 윤리학이죠. 그쵸? 단수 취급해야죠. 아, 근데 윤리학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어요. 독해에서는. 그럼 뭘까? 그 윤리겠죠. 윤리. 윤리가 뭡니까? 행위 규범이잖아. 그쵸? 뭐 예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얘네들은 복수 취급해야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코노믹스. 무슨 뜻이야? 아, 경제학이겠죠. 그럼 경제학. 그쵸? 경제학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경제 상황이란
뜻으로 쓰일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경제 상황.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추상명사에 S, 추상명사에 어가 붙으면 무슨 의미가 되죠? 일반 명사가 되면서 구체적 행위를 나타내죠. 그런 경우라고 하고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뭐 애슬리틱스 이 운동학이죠. 근데 운동의 자질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야. 매스매틱스 뭐예요? 수학이죠. 수학 재주, 수학에 타고난 재주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낼까? 메디칼 에시क्스. 다음에 is 써요? are 써요? 의사의 윤리학이라는 게 있어? 없잖아. 의사의 윤리, 즉 의사의 도의 이런 뜻이겠죠. 그 써야 되는 거야. 물론 이런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겠죠. 그냥 문법 문제는 그냥 학과명이면 단수 취급 나오는 게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하지만 독해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고. 자, 어마무시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congenital. 별표하세요. 타고난, 선천적인. 이건 뭐 무조건 알아야 돼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동의어 그룹이고 기출 문제입니다. 네이트가 붙으면 뭐라 그랬죠? 버스라는 어근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네이트 안에서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이 네이트, 인브레드, 인브레드. 브리드가 기르다죠. 그래서 명사로 쓰이면 품종이라는 뜻이 있죠. 인본, 안에서 가지고 태어난 거야. 인, 인히어리언트. 이 히어가 붙으면 스틱, 들러붙어 있는 느낌이죠.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인트린지. 얘 이제 내재적인, 그래서 본질적인까지 가는 단어들이잖아요. 다음에 뭐 코네이트, 함께 가지고 태어난 거죠. 코네이트. 이 컨제니틀은 자, 여기다 쓰고 설명할게. 컨제니털. 이 gen이가 뭐예요? 유전자잖아. 그쵸? 그래서 gen도 버스라는 어근이야. 함께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런데 특히 병이 선천적인이란 뜻이죠. 그쵸? congenital. connatural. 자연은 뭐야? 선천입니다. 자연은 선천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이유는 뭐야? 자연이 그렇게 분배했기 때문이죠. 이때 자연이 분배한 게 뭐야? 유전자죠. 그래서 자연은 선천입니다. 히레더터리, 인디지너스, 인디지너스 제일 많이 나온 단어죠. 인디지너스 별표합니다. 토착의, 원산의, 고유의 이런 뜻이죠. 이제 고유한 게 선천이잖아. 특히 인디지너스는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무지 많이 나온 거거든. to 이렇게 쓰고 네이티브 to라고 쓰세요. to. 어디에서 다 태어난 거니까 거기가 원산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무엇의 원산지 뭐 이런 뜻으로 어디에 토착인이란 뜻으로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단어 정리까지 되었습니다.